안녕하십니까. 지오 분석 실행 플랫폼 블루닷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있는 이성규입니다. 자, 오늘도 지오 아카데미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되게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논문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절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논문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논문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실무적인 이렇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를 AI 검색 답변의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용된 리스티클 순위, 등급 노출, 그리고 작성자 유형, LLM, 브랜드 가시성, 생성형 엔진 답변에서의 선택과 노출 위치 이부작 모델. 네. 제목만 봐도 참 어렵죠. 근데 이게 글 쓴 사람이 이 논문의 저자들이 픽 AI라는 저희의 이제 글로벌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이 픽 AI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쓴 것이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를 이렇게 AI 검색에 노출시킬 수 있는가, 나아가서 상위에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구,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지오의 대부분의 목표는 혹시나 이제 AI 검색 답변에 우리가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 브랜드나 제품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등장하게 만들자, 그리고 기왕 등장할 거면 좀 상위에 등장하도록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목표를 잡고 있죠. 이제 그것이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 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노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도 이제 이부작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선택받는 것, AI 검색에 의해서 우리의 브랜드가 선택받는 것, 그러니까 답변 안에 포함되는 것과, 그리고 답변 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이해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바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부작 모델이라고 한 거, 2단계 모델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 단계는 서로 다른 어떤 게임의 법칙이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는 건, AI 검색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선택받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라미넌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변이 있다면 그 위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상위인가 중단인가 하단인가,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나눠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일 하단에 노출되는 경우도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상단 노출률, 블루닷 인텔리전스에서 최상단 노출률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지표를 만들고 거기서 계산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 언급이 될 때 꼭 상위에 한 번만 언급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기도 하고, 상단에, 중단에, 하단에 세 차례 언급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실제로 답변 안에 들어가는 것과 이후에 위치를 점하는 것, 특정한 위치, 특히나 이제 상단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역량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논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저 선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노출 범위, 노출 위치가 사실 계산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1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서, 이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떤 식의 전략들이 좀 필요한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방법론을 설명을 합니다. 1차로는 선택받을 확률과 이후에 선택된 뒤에 우리의 브랜드가 어느 위치에 놓일 것인가에 대한 확률들을 이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통계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참 어렵게 통계를 내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론 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한 브랜드, 대형 브랜드들은 작은 브랜드에 비해서 일단은 선택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 전략이 유효하려면 이 두 체급의 차이를 일단은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거하는 몇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어서 인제 먼들락 민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전략을 썼을 때 그것이 실제로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순수한 통계적 효과만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요런 방법론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인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 블로그나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 제3자 매체, 제3자, 그러니까 경쟁사도 아니고 제3자 매체의 리스티클의 1 위에 오르는 글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래서 제3자 매체라 함은 내 매체, 나의 블로그나 내 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인제 경쟁사 뭐 매체나 뭐 블로그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벗어난 제3자 매체의 1 위로 리스티클에 노출이 될 때, 그리고 그 리스티클의 또 상단에 우리 브랜드가 언급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일단은 셀렉션, 선택받는 확률도 높아지고 이후에 상위에 오를 확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AI 검색들에 탑재되어 있는 LLM의 특성들이라고 하는 게 이 밑에도 써 있지만, 그러니까 외부 매체의 최상위 정보, 그러니까 최상위 위치에 얼마나 놓여 있느냐, 바로 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중치로 작용한다라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GEO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 곳에나 아마 뭐 언급이 많이 된다, 그래서 백링크가 뭐 넘쳐난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인제 그 얘네들도 이 저자들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걸 인제 그 한계용 체감의 법칙처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어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어떤 특정 LLM들이 선호하는 제3자 매체, 외부 소스에 한 서너 번 정도의 한두 서너 번 정도, 이건 이제 산업마다 좀 다릅니다. 언급이 되면 그 뒤로 뭐 자근자근한 여러 소스들에서 100번 인용이 되건 200번 인용이 되건 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최상위 제3자 소스에 의해서 인용이 한 서너 번 정도만 되고 나면 그 뒤로는 사실은 더 많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달라지거나 크게 변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인제 산업 시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특정 소스에서 한두 번 정도만 언급이 되더라도, 최상위 정도 수준의 언급이 되더라도 AI 답변은 그 브랜드를 상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소스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상단에 인용되는가, 이 여부가 바로 여러분들이 AI 검색의 답변 내에서 상단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해 가지고 어떤 블로그 기타 등등의 외부 출처 이런 데서 100 번, 200 번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신뢰받는 소스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인제 SEO 때 이 백링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면, 사실은 이 AI 검색 GEO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백링크의 양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그렇게 갖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 낮은 매체에 100번 노출되는 것보다 LLM이 신뢰할 수 있는 상위 매체 한두 곳에 제대로 인용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인제 이 논문은 익스텐시브 마진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리스티클에 여러 신뢰하지 못하는데 막 인용되는 것, 이것이 그런 것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돈을 들이고 하는 것들이 인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장이 되고 있다. 특히 AI 검색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는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익스텐시브 마진의 함정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브랜드가 현재 놓여 있는 시장, 그 시장의 어떤 일종의 성숙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LLM들 이제 이렇게 AI 검색들의 이 결합되어 있는 LLM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과 컨텐츠들을 자기네가 어떤 그 학습 과정에서 이미 다 소화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우리 YMYL이라고 얘기를 하는 되게 이제 예민한 시장들 있죠. 규제가 들어가 있는 특히 이제 건강 정보도 그렇고 이제 재테크 정보도 이렇고 이 시장도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오 시장이라고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쪽은 되게 신흥 시장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 효과들이 굉장히 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흥 시장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이해할 만한 혹은 인식시킬 만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로 실제로 AI 검색이 답변을 생성하는데 외부 검색들을 활용을 하겠죠. 바로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특정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그러니까 소스 한두 군데에서만 브랜드가 상위에 이렇게 언급이 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성숙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도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어 있는 순위들이 좀 존재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레드오션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YMYL에 해당하는 영역에 가게 되면 사실상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출처 1위 혹은 2위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나머지 출처에서 여러분들이 언급되는 거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출처에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브랜드를 인용한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군가의 재산을 잃을 수 있고 누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시장에 따라서 실제로 리스티클 등의 외부 소스에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언급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실제로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산업군의 어떤 경쟁의 정도 그리고 시장의 성숙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요 전략들을 사실은 좀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AI 검색들마다도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자주 이런 이 결과들을 좀 사실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글 계열의 AI 검색들, 구글 AIO나 AI 모드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계열들은 되게 그러니까 소스의 다양성, 출처의 다양성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GPT 계열들이나 클로드 같은 계열들은 되게 좁은 영역,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좁은 출처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의 소스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퍼플렉시티나 구글 AI 계열들과 GPT 계열들은 분명히 다른 차이점들 를 나타내게 되죠. 저희 블로그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지오는 모든 AI 검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술과 같은 어떤 방법이 이제는 서서히 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밑에도 써놨지만 그러니까 정보 포화도가 낮은 좁은 문을 가진 AI 검색 환경, 그러니까 챗GPT 계열을 말하는 거겠죠. 이쪽은 하나의 퀄리티 높은 어떤 소스에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만약에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반면 퍼플렉시티나 이제 구글 AI 계열처럼 굉장히 다양한 출처들을 가지고 오는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여러 번 언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리스티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사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게 효과가 없느냐?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2부작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렉션 단계와 프라미넌스 단계, 즉 AI 검색에 의해서 선택받는 단계와 그다음에 위치를 올리는 단계,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블로그나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만약에 리스트를 올려서 거기에 여러분들 브랜드나 제품을 어 올려 놓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실렉션 단계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이 회사의 어떤 방침 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경쟁사 리스티크를 만들어서 경쟁사 브랜드까지 거기다가 사실 올려 놓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 있겠지만 요 또한 사실은 도움은 어떤 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일단은 도움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사 블로그에 올리는 건 위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 서드 파티에 있는 어떤 블로그, 언론 혹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위키피디아 혹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쪽에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너무 넓은 범위의 백링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저희처럼 이제 그 AI 검색들의 어떤 노출 빈도들, 그다음 인용 빈도들을 쭉 살펴보면 늘 상위에 오르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 승리 공식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 상위 0.5%에 속하는 서드 파티의 어떤 소스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가 언급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랭크의 상위에 기왕이면 제일 위에다가 언급되도록 하는 것. 그 순서가 실제로 답변의 순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자사 사이트에 그 콘텐츠들을 좀 올려놓는 것.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실제로 AI 검색 내에서 언급되고 상위에 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좀 이 선택되는 단계와 상위로 올리는 단계는 분리해라. 그리고 이렇게 1에서 0으로 가는 것보다 0에서 1로 가는 것. 그러니까 상위에 인용되는 최상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여러분들이 언급이 되는 것. 그리고 자산 매체도 충분히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카데미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 논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이지 내일의 상황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AI 검색 내에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지오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오 컨설팅도 저희 블루닷 AI, 블루닷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희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통계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